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활용도 만점의 유용한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화면을 동영상으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사진으로 캡처를 하는 것은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동영상으로 capture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영상 캡처는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면 첫 화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첫 화면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옆으로 넘기시게 되면 여기에 화면 녹화라고 나와 있죠. 이 화면 녹화를 누르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녹화가 되는 거죠. 자, 화면 녹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 없음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죠. 소리 없음은 아예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거고요. 미디어 소리는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을 해주는 것이고요. 미디어 소리 및 마이크는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와 외부에서 나는 소리 같이 녹음이 되게 됩니다. 자, 녹화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3, 2, 1 나오고 바로 녹화가 시작되고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일시정지와 멈춤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시간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전부 스마트폰에 녹화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옆으로 넘긴다거나 또는 다시 넘겨서 네이버를 실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녹화가 다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멈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저장했어요 라고 나오죠. 자,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녹화된 게 나오죠. 자, 녹화된 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녹화한 게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녹화한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캡처가 되겠습니다. 그냥 capture 방법은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누르면 보통 캡처가 되죠. 자, 그렇게 캡처하는 방법 말고 여기 있는 엣지 패널을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넘겨보시면 엣지 패널에 화면 캡처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누르시면 바로 캡처가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캡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설정 누르고 들어가셔서 접근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력 및 동작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보조 메뉴라고 있어요. 이 보조 메뉴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조 메뉴 버튼이 나옵니다. 이 보조 메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스크린샷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셔도 스크린샷으로 찍히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죠. 이 보조 메뉴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음량이라든지 스크린샷, 뒤로 가기, 홈 버튼, 최근 앱, 전원 끄기, 알림창 열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시면 여기서 메뉴 설정 들어가셔서 사용 중을 꺼주시면 되겠어요.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나 카톡으로 명함 사진이 왔다든지 또는 계좌번호가 왔다든지 주소 같은 걸 누가 보냈을 때 그것을 다른 데에 옮겨 적거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간단하게 캡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명함이 하나 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아이비그룹 운영자님이 명함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명함이 왔는데 자, 지금은 바깥까지 다 찍혀 있죠. 나는 요것만 저장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엣지 패널을 여시게 되면 한 번 더 당겨 줄게요. 여기에 사각형이라고 있죠. 이 사각형 눌러줍니다. 그러면 캡처 구역이 나와요.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됐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려받기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고정이라고 주게 되면 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저장은 그냥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정은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떠 있죠. 자, 그럼 내가 다른 앱을 선택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다른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야 된다든지 그때도 이 전화번호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외우고 이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죠. 또는 메일 같은 걸 보내야 되는데 메일 주소를 외워야 돼요. 그죠? 그럴 필요 없죠. 이거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Gmail로 보내야 되겠어요. 자, 화면을 하나 넘길게요. 그대로 있죠, 이거? 여기에 들어가서 Gmail 실행한 다음 메일 주소 그대로 입력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정말 편리하죠? 자,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필요 없어요. 그러면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X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좌번호 같은 게 왔을 때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시고요. 사각형 누르시고 구역 선택이 나오시면 이런 식으로 구역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완료한 다음 여기에 놓고요. 은행 앱 실행을 해서 송금을 한다든지 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필요 없으면 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은 아까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야만 저장이 되겠죠. 자, 이 엣지 패널 여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눌러보세요. 그러면 엣지 패널을 사용하고 엣지 패널에 패널을 조정을 하고 핸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들어가 볼게요. 자, 핸들 크기 조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너비도 조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위치를 여기가 아니고요. 좌측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누르고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아래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컬러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보통 이 엣지 패널은 색깔이 굉장히 연하게 되어 있는데 잘 구별이 안 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 패널은 좀 잘 보이는 컬러로 해주시는 게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 셀렉트라고 있죠. 이게 캡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를 이용을 안 하실 거면 다른 거는 다 꺼버리고요. 이 스마트 셀렉터만 켜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은 매번 전화기 앱을 누르시고 상대방을 연락처에서 찾아서 전화를 거시나요? 자, 보통 전화 걸 때 전화기 앱 누르시고 걸려온 전화를 선택해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연락처를 눌러서 상대방을 선택해서 전화를 걸게 되죠. 스마트폰 전화 앱에도 단축 번호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단축 번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 연락처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단축 번호로 들어갑니다. 자, 이름 또는 번호 입력이라고 나오죠. 자, 일단 단축 번호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1번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락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직장 여러 가지 나오죠. 휴대전화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단축 번호가 지정되죠. 자, 그러면 이 번호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2번 선택하고요. 또 연락처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호 선택했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럼 1번과 2번이 있네요. 자, 이제 단축 번호 지정 끝났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시고요. 키패드 가신 다음에 2번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단축 번호를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엣지 기능이에요. 자, 우측에 보시면 엣지 모양이 있죠. 자, 이 엣지 부분 터치해서 스와이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통화되는 거예요. 자, 통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 엣지 패널의 장점은 엣지 패널을 빼고요. 연락처를 눌렀을 때 전화기 앱뿐만이 아니고 문자 앱도 나오죠. 자, 둘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엣지 패널도 전화 걸기는 정말 간편하죠. 그냥 빼고 바로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바로 전화기 앱이 뜨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패널 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일단 이 엣지 패널을 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엣지 패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돼 있겠죠. 자, 그리고 패널을 보시면 사람, 태스크 외 한 개라고 돼 있죠. 자, 패널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엣지 패널에서 열 수 있는 것들이 사람, 태스크, 스마트 셀렉트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연락처가 제일 먼저 나와야죠. 자, 열었을 때 다른 게 나오면 또 몇 번씩 넘겨야 되죠. 여기 있는 사람 부분, 연락처가 제일 먼저 나오게 하려면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요. 여기서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화통화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연락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터치 드래그해서 제일 앞쪽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연락처가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핸들 부분이 있죠. 자, 핸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잡게 되고요. 그 다음 왼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잡게 되죠. 자, 이때 손가락이 스마트폰의 테두리에 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가 눌리게 되면 패널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손에 닿지 않는 부분에 위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때는 터치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 자, 왼손잡이 분들은 여기에 손 닿을 일이 거의 없죠. 자, 또는 위치를 눌러서 왼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많이 닿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기가 되겠죠. 크기를 조절을 해서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너비도 굵게 얇게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컬러가 이렇게 거의 투명하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컬러도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방법인데요. 바로가기를 홈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죠. 자, 홈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는 전화기 앱을 누르면 위젯 설정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가기 연락처를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위젯 화면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위젯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위젯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젯에서 연락처를 찾아주세요. 자, 내려가시면 이응 부분에 연락처라고 있죠. 자, 이 연락처 열어줍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메시지, 다이렉트 영상통화, 다이렉트 전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이렉트 전화 해볼까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락처를 추가할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연락처 추가합니다. 자, 연락처 추가됐죠. 여기에 보면 전화기 버튼 모양이 보이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죠? 자, 이거는 0.5초면 됩니다.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통화가 되겠죠. 자주 전화를 거는 곳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딱 배치를 시켜주시면 터치 한 번만 하면 통화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전화가 몇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예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제가 연락처를 3개 정도 이렇게 위젯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연락처를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하나로 묶어서 폴더로 넣어볼까요? 자,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겹치죠? 그 다음 또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겹칩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 누르면 바로 연락처들 나오게 되죠. 자, 이름을 써볼게요. 중요 연락처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색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락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위에 가져다 놓으시면 이 중요 연락처만 누르시면 여기에는 전화기 앱을 누를 필요가 없죠. 여기서 터치만 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위젯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위젯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연락처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뿐만이 아니고요. 영상통화도 되죠. 영상통화 위젯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위젯도 만들 수가 있죠. 이 영상통화 위젯을 만들면 이걸 터치하면 바로 영상통화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다이렉트 메시지 바로가기를 선택을 하면 바로 메시지 앱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카톡을 이용을 해서 보이스톡으로 통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이럴 경우에도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위젯을 이용하지 않고요. 카카오톡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카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ib교육.com과 빠르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고요. 제일 아래쪽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채팅방 관리라고 있죠. 여기에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하시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바로가기가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카톡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만 누르면 바로 카톡 방이 열리게 되죠. 속도도 훨씬 빠르겠죠. 자,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통화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보이스톡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톡 실행하시고 대화방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전화 기능이죠. 지금부터 스마트폰 전화 기능 중에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전화기 앱을 처음 실행하시면 키패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 세 가지 화면은 제일 마지막에 전화기 앱을 종료할 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싫고 키패드 화면이 나오게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셔서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으로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전화기 앱을 실행을 하면 항상 키패드 화면이 기본으로 열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키패드를 기본으로 열어놔요. 여러분들은 전화번호를 몇 개 정도나 외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단축번호라든지 또는 연락처만 이용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한두 개도 못 외우는 경우도 있고 제 번호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번호를 누르려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기 앱 실행하면 항상 키패드를 열어놓게 됩니다. 전화번호를 누를 때 010은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냥 번호만 누르시면 010은 알아서 붙게 됩니다. 원래 번호가 010이 있는데 그 010을 빼고 그냥 걸어 볼게요. 자, 제 업무용 폰에 전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010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호만 눌렀죠.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010이 알아서 붙죠. 자,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010으로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겠죠. 번호 같은 거 외우실 때도 010까지 외울 필요가 없고 뒷번호만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분들 몇 개 정도는 외워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단축번호죠. 예전 휴대폰에는 전부 다 단축번호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의외로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쓰게 되죠. 자, 단축번호 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단축번호로 들어갑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호를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지정을 해볼까요? 자, 번호를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 누르시고요. 3번으로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름이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번호가 연락처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죠.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번호는 입력을 해도 번호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처는 우측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락처 눌러주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되죠. 연락처가 없으면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자, 단축번호 제외할 때는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단축번호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 기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시죠. 전화기 앱을 열었을 때 이렇게 문자까지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문자는 제외하고 전화만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횟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문자와 전화가 같이 보이는 게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최근 기록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메시지 기록 숨기기라고 있죠. 이 메시지 기록 숨기기를 주시게 되면 통화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문자 앱을 열고 문자를 따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의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기록 표시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문자 앱을 따로 실행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최근 기록에서 문자를 보내야 할 경우에는 터치하고 좌측으로 밀면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우측으로 밀면 통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를 전화기 앱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볼까요?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바로 문자 앱이 뜨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앱도 같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는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면 통화도 가능하죠. 이렇게 전화기 앱에서 전화와 문자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단에 이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부재중 전화, 거절한 전화, 발신 전화, 수신 전화를 따로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중 전화를 눌러주시게 되면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만 전부 나오게 되겠죠. 또는 수신 전화만 체크를 해주시면 수신 전화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전화 및 메시지 이용하시다가도 한꺼번에 모아서 봐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일일이 메시지에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비그룹 운영자님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경우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연락처 공유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 공유라고 나오죠? 공유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파일이 있고요. 텍스트가 있어요. 연락처 파일 VCF 파일은 상대편이 이 연락처 파일을 받아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그걸 가지고 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연락처에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를 보게 되면 이름, 성, 전화번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을 경우에 그런 정보를 상대편에게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일일이 메시지로 보내지 마시고요. 연락처 파일을 아예 넘겨주시면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텍스트 파일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파일 VCF 파일로 상대편에게 넘겨줬을 경우에는 연락처 화면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죠. 자, 이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가져오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어디서 가져올지 물어보죠? 저는 강의용이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은 휴대폰으로 나오겠죠? 자,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완료하면 그 연락처는 내 스마트폰에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연락처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연락처 아무거나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정보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본 이메일 주소와 직장 정보 그룹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편집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고요. 지역 설정하고 직위라든지 부서, 회사 전부 설정할 수 있죠. 아래쪽에 항목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주소, 중요한 날, 나와의 관계, 메모, 웹사이트, 계정, 벨소리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모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상대편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했다든지 상대편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통화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생일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벨소리를 다르게 지정해 주시면 전화 벨소리만 듣고도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벨소리 들어가셔서 기본 벨소리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하지 마시고요. 내려가셔서
특이하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벨소리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벨소리가 울리게 되면 아, 이 사람한테 전화 왔구나 하고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윗사람이라든지 중요한 전화는 꼭 이렇게 벨소리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연락처를 백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분실했다든지 또는 포맷을 했다든지 나도 모르게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연락처가 사라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를 미리미리 백업을 받아주시는 게 좋겠죠. 스마트폰 연락처를 백업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버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이버의 연락처를 백업하는 것은 전화기 앱에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이버 앱에서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백업을 할 수 있어요. 홈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네이버 앱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앱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계정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주소록으로 들어가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주소록 앱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곧 네이버에서 주소록 앱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니까 주소록 앱을 이용을 하지 마시고요. 이 네이버 앱에서 주소록으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내 도구 부분에 주소록이라고 있어요. 주소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2개만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죠.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네이버 앱으로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폰 연락처 업로드 합니다. 그러면 폰 연락처 업로드 하기라고 나오고요. 우측에 새로 고침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새로 고침 누를게요. 불러오고 있다고 하죠. 자, 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들어와 있죠. 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바로 이렇게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기화가 아니고 백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지우더라도 이 네이버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잘못 지웠을 경우 다시 살리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연락처를 다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 전화는 중요한 건데 잘못해서 지웠습니다. 다시 복구해야 되겠어요. 네이버 앱에 오면 여기가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요. 연락처 화면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까와 같이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누르신 다음 휴대폰 혹은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이버 컨택트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하시면 전화기에 있는 연락처 완전히 복구할 수가 있겠죠. 연락처가 지워져서 낭패 볼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는 꼭 이런 식으로 백업을 받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연락처 동기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지우면 동기화가 돼서 다른 쪽도 지워져 버리죠. 그러면 잘못했다가는 한쪽이 다 지워지면 반대쪽도 다 지워지는 수가 생기니까 이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백업을 받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설정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부분은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어느 화면에서든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수신 차단이죠. 요즘은 광고 전화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해주면 필요 없는 전화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070-080부터 등록을 합니다. 우선 적용 기준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번호에 070 또는 080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차단이 되는 거죠. 실제 070 번호로는 하나도 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080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가끔은 고객센터 같은 곳이 070이나 080 번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전화나 문자가 왔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전화기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록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필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거절한 전화라고 나오죠. 자, 여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차단한 번호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부가 서비스인데요. 이 부가 서비스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통합 사서함이 있죠. 이 통합 사서함은 무료죠. 예전에 피처폰 이용하실 때는 이 통합 사서함 많이 쓰셨죠. 요즘 스마트폰에도 이 통합 사서함 기능이 다 있습니다. 통합 사서함 들어가시게 되면 음성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고요.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눌러볼게요. 사서함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사서함이 연결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 메시지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급하게 통화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이 사서함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통합 사서함은 무료고요. 그 다음 통화 중 대기도 무료입니다. 통화 중 대기 들어가 볼게요. 자, 통화 중 전화가 걸려오면 현재 통화 중 전화를 잠시 대기시키고 새로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무료입니다. 자, 그 대신 설정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당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되고 다시 해당 번호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통신사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부가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해당 방법이 써 있을 거예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켜기 누르시면 바로 통화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유료로 자동 연결과 착신 전환이 있겠죠. 자,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유료 서비스죠. 자, 그 다음에 착신 전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기 앱 기능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 모두 3달에 한 번은 전화번호를 바꾸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고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LG U+를 쓰는데요. 자, LG U+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전화번호 변경 서비스는 구석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찾으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돋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검색어가 아예 번호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호 변경이라고 해서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서비스라고 나오죠. 24시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문자나 스팸 문자, 스팸 전화, 광고 전화, 피싱 전화 이런 것들이 특히나 많이 오는 휴대폰들이 있죠. 기존에 썼던 사람의 개인 정보가 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호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 LG U+만 확인을 했는데요. KT나 SK도 동일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SK 치시고요. 자, T월드 들어왔어요. 여기 검색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번호 변경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연관 검색어에 휴대폰 번호 변경이라고 나오죠? 네, 누르시면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KT도 마찬가지예요. KT도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 버튼 누르시면 벌써 번호 변경이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전화기 앱의 유용한 기능들과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